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개론을 강의할 동명대학교 노윤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고 또 겪어가야 할 우리는 제조업 및 모든 산업 분야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1, 2차 시 동안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조업에 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조업이란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나 개량 또는 생산하는 산업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뭐 출판, 인쇄 이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원재료 생산품 등의 유통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이커머스 업체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산업이 서비스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만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제조업체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장을 더욱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가 수업의 주요한 목표일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그 이전에 팩토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팩토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 뭐 CPS라든지 IoT,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시간에 우리 CPS와 IoT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차후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로는 첫 번째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TN 사이언스에서 방영되었던 짧은 영상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 Weil wir der Meinung sind, dass durch diese drei Dinge wiederum eine neue industrielle Revolution angestoßen wird.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산업으로 미래를 바꿔가는 미국. And it's an incredibly exciting time because if I look at the second half of this journey, that's where the magic happens.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미래 기술, 더불어 기계와 인간이란 화두의 중심이 4차 산업혁명인 것이다. 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상황. 그러나 한국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걸음마를 뗐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빠른 추격자 전략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은 훨씬 크고 어려운 도전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 동영상에서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과 그리고 첨단 산업을 무장해서 미래를 바꿔가는 미국 등의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위치에 대해서도 카이스트 이민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이란 여기 보면 클라우드 슈밥 이분은 그 2016년에 세계 경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혁명인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디지털 바이오 그리고 물리학 등의 기존 영역의 경계가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술이 사회와 심지어 인간의 신체에도 내장되는 새로운 방식을 대표하는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로봇 공학, 인공지능,
나노 기술, 양자 프로그래밍, 생명공학, IoT, 3D 인쇄,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등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동화와 연결성을 통해서 변화를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모든 기술이 융합하는 기술적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2013년 독일이 추진한 제조업 재건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에서 유래되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이 탄생한 것은 아니고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해서 4차 산업혁명이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제조업 혁신을 위해 탄생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가 주도하여서 진행한 산업 관련 정책이며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체에 IT 시스템을 결합해서 생산 시설을 네트워크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 즉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는 2011년 1월에 발의되었고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산업 생산성이 30% 정도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런 ICT 기술, 디지털 기술, 이 ICT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미래형 공장으로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인더스트리 4.0에서 인더스트리 5.0으로 가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4.0의 개념에 이어서 그 요소를 4.0의 개념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 중심, 지속 가능성, 탄력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5.0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산업을 대비하고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 중심의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짤막한 영상을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간파하고 국가 차원에서 혁신 활동을 주도한 나라는 바로 독일이다. 사실 독일은 부족한 에너지 자원, 고령화 문제와 기업들이 직면한 원가 상승, 품질 관리의 어려움 같은 약점이 존재했다. 그래서 독일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006년 10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해 추진했다. 그러다 2011년 제조업 생산 체제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며 독일의 강점인 제조와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에 박차를 가하게 된 건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착안해 독일 정부에 제안하고 독일 산업계의 혁신을 일으킨 헤닝 카거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헤닝 카거만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에서 7년간 회장을 지낸 뒤 2009년부터 독일 공학 아카데미에서 산업 분야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헤닝 카거만은 고비용 국가인 독일이 자국 내의 생산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을 단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다. Und dann kamen wir auf die Idee zu sagen, was hat sich denn in den letzten Jahren getan? Und es hat sich viel getan, nicht nur im Bereich der Informationstechnologie, auch im Bereich der Sensorik. Das heißt, wir haben heute sehr, sehr billige Sensoren, die eine riesige Menge von Daten quasi umsonst sammeln können mit wenig Energie. Damit kann man sein Umfeld gut wahrnehmen. Wir haben enorme Fortschritte in der Robotik gehabt, von Robotern. 네, 이렇게 동영상에서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독일 정부에서 제안한 헤닝 카거만 전 SF 회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했던 당시 독일의 상황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좀 유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원은 부족하고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임금 상승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독일 제조업 성장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이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 3차 산업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정보기술과 센서 기술이 발달이 데이터를 모으기 쉽고 또 로봇 기술을 또한 발달함에 따라서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과 비슷한 산업 구조와 환경을 지닌 독일이 추구했던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이제 한국이 참조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인더스트리 5.0으로 인간 중심의 인더스트리 5.0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좀 더 동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은 여기서 이해를 했고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별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1780년을 기점으로 산업에 있어서 레볼루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인류를 위해서 나타난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구의 그 단위를 와트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와트가 발명자의 이름이 이제 그 와트에까지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력의 단위의 기준을 한 사람의 성을 따라 정했을 만큼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당시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술적 특이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의 의미는 열 에너지를 기계를 통해서 전환해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국은 이를 통해 기계화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방직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리, 항만, 이런 기반 시설이 건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건설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커다란 도시가 탄생하면서 그 안에서는 이제 계층이 생기는 사회 현상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870년 우리 약 100년 이후에 그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는 전기 에너지가 그 혁신의 동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함께 컨베어 벨트를 기반으로 하는 조립 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립 라인을 통해서 대량 생산의 방식이 등장하고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본격적인 공장의 개념이 탄생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회는 공업화를 추구하게 되고 여기서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제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시스템의 등장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또한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1970년에 이제 1870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서 100년이 지난 이제 1970년에 들어서서는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컴퓨터라는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등장함으로써 IT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IT 산업의 발전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가 이제 연결되고 지식이, 그러니까 나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 또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SNS 등의 디지털 기술에 의해 실시간의 관계성이 가능해졌고요. 3차 산업혁명의 의미는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2016년 그 10월 클라우드 슈밥의 회장이 인류는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발표하는 그 시점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아마도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축되었던 그 우리가 네트워크라든지 그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센서 기술들의 발전이 아마 환경이 마련되어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발전한 4차 산업혁명이 뭐 IC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또 물론 3D 프린팅까지 모든 기술이 연결되고 합쳐짐으로써 또 다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제조 방식은 자동화 생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 제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과 융합의 대상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공간, 뭐 사물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지식 창출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공유 경제라는 개념도 새로이 탄생하는 이제 또 비즈니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탄생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시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 특징,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특징을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융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특징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연결성. 초연결성이란 것은 사람과 사물이 물리, 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IoT의 진화를 통해서 모든 디바이스의 디지털화, 이제 만물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 글자가 조금 틀렸는데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연결성은 이제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이게 사람과 사물, 이제 공간, 생물, 정보, 비즈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고 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만물 인터넷 인프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초지능화. 초지능화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여서 기술 및 산업 구조의 지능화를 이루고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컴퓨팅 파워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강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스트롱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지능 폭발을 일으켜서 만들어낼 궁극의 지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폭발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연쇄적인 개량을 통해서 더욱더 발달된 인공지능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인류의 지능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능의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서 이런 결합을 하면 기술은 물론 산업 구조까지 지능화를 추구하는 것을 뜻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이제 컴퓨팅 파워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지능화에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또 기술적 특이점을 가져와서 인류가 지금까지 없었던 또 새로운 제5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초융합, 기술 간, 산업 간, 사물 인터넷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종 기술,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 아니어도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의 산업이 출현하는 것을 초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기술과 산업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융합 산업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고 이러한 초융합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이제 여기까지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그럼 무엇일까? 그 공장은 공장인데 똑똑한 공장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요? 그래서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센서, IoT가 설치되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고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이를 분석해서 목적된 바에 따라서 스스로 제어되는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을 기반으로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미래형 공장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과거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원료의 색깔을 보고 혹은 설비의 소리만 이제 듣고 경험적으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숙련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이며,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전후 공정 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최고의 실력을 가진 내과 전문의와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가 따로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를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진하면서 이제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과 이제 스마트 공장의 차이점을 보면요. 일반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설비가 있고 이를 컨트롤하는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생산 설비가 있고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제어 시스템이 이제 공장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은 생산 설비와 제어 시스템 사이에서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상 공간에서 이제 통해서 인공지능과 연결되어서 어떤 최적화를 이루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최적화를 위해 공장 관리 시스템에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일반 공장과 달리 제어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공장이 시장 예측을 통해서 대규모의 시설을 마련한다면 스마트 공장은 필요한 규모만큼의 공장을 주변에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고 또한 센서를 통해서 설비 이상의 유무를 미리 파악이 가능하고요. 시장 수요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를 넘어서 자동화는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선 자동화였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를 넘어서 ICT 기술을 통해서 지능화되는 것이 이제 지능화되어서 시장 수요에 맞게끔 맞춤 생산이 가능한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된다면 각 공장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데이터 기반의 운영 체계를 갖춤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 문제들을 상관관계를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몰랐던 돌발 장애, 품질 불량 등의 원인을 알아내서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이제 일반 공장과 스마트 공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5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능동성, 지능성,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민첩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정확하게 특징을 살펴보면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 중에 능동성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능동성이란 데이터를 통한 작업 지시와 유연성 생산을 위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방향,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에서 공장 관리 시스템을 넘어간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상화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제어 시스템으로 가서 다시 어떤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공장이 제조 공정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전달되었다면 공장은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능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특징을 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브레인 시스템 탈피라고도 이야기하며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의사결정력을 발휘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특징은 신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뢰성이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가 아닌 공장 내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생산 작업 운영에 대한 관리의 신뢰 확보를 이제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민첩성.
민첩성은 실시간 데이터 및 업무 처리를 통해서 생산 운영 체계로서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연계성인데 다량의 데이터를 유관 데이터 영역으로 검토해서 활용하고 전 제조 공정에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성,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그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사례 중에 하나인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을 잠깐 보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에서는 약 1000명의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시마틱 스위치 장치와 제어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유럽 최고의 지멘스 암베르그 공장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초당 하나의 제품이라는 빠른 생산 속도에서 뛰어난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품에 걸리는 기간은 24시간에 불과합니다. 네. 네, 뭐 더 길게 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지멘스 공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미래어 공장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차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개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시대별로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았고요. 4차 산업혁명과 인더스트리 4.0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2차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이제 스마트 팩토리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